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9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 11월 10일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6개월이 됩니다. 자,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특히 민주당이 설치한 여러 가지 악성 프레임에 걸려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나서 더 어려워지는,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확산되고 경기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는데 겹치는 속에 6개월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 6개월을 앞두고 몇 가지 이 획기적인 변화된 그런 그 국정 운영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프레임을 정면 돌파를 하고 특히 이 나약한 이 여당 지도부의 군기잡기에 나섰다. 자, 이런 말들도 들리고, 국정 운영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려는 그런 그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파이낸셜 뉴스가 조금 전에 단독으로 해서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과 좀 유사합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소극적 여당 지도부에 열받아 이 표현은 그렇지만은 친윤의 불만을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그전에 대통령들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간혹 주말이나 이런 때 여당 의원들을 불러서 저녁 겸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일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만남을 통해서 과거 대통령들보다 더 자주 빈번하게 여당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때 도왔던 친윤들에게 지금 현재의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를 한다. 자, 그런 소식이 간혹 들렸는데 파이낸셜 뉴스가 그 기사를 오늘 조금 전에 게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압사 참사를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안이하고 소홀한 대응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를 했다.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은 상대하지 않고 대통령만 계속 공격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패싱하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를 강화를 하는데 제대로 엄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엄호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다. 자, 이런 이야기고 구체적 사례는 이런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핵심 척건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때는 단단한 이 방어막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도부에서도 사퇴 경질 불가피론 이런 것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이 퇴진할 때는 퇴진하더라도 지금 대대적인 인적 혁신을 나중에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이 이상민을 경질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일사불란하게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미온적이다. 자, 그 이야기 또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이것을 민주당이 오늘 발의도 하고 했는데 초기에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을 바꿨는데 지금은 그 조사가 먼저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때도 아마 이 대통령실에 메시지가 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전망들이 나옵니다. 국정조사를 마치 수용할 듯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갔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쭉 걸어서 지도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대응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 이것이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입니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몇몇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비쳤다. 지난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웃기고 있네.
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뭐 그 강성규 수석 그 메모지에 김은혜 그 홍보수석이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웃기고 있네. 그 파동이 일어났죠. 파동이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은, 그것을 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당시 운영위원장이 주호영 또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이 두 사람, 수석 두 사람을 퇴장까지 시킨 데 대해서, 퇴장. 이게 질책을 하고 주의를 뭐 촉구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국감장에서 두 사람을 퇴장시켰죠. 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 수석 두 사람을 퇴장까지 시키느냐. 이래서 또 강한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 본인의 핵심 참모, 뭐 수석,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김원회 홍보수석이 거기서 웃기고 있네.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났고, 두 사람이 사과를 하고 했으면은 그것을 수습을 해야지 퇴장까지 시켰다. 그래서 또 역정을 냈다. 이런 그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파상 공세, 야권의 파상 공세에 여당 차원에서 적극 엄호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취재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의원에게 아니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느냐? 매가리가 없느냐?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장관 한 명 방어도 못하나? 이상민 장관 하나 지키지도 못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에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태원 사고 방어를 못해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이 일사불란하게 민주당과 싸우려 해도 밀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싸우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지 당을 상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을 상대 안 하고 패싱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정을 냈다. 이런 기대임도 파이낸셜 뉴스는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뭐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고 저도 이 유사한 이야기는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비대위도 그렇고 원내대표 특히 이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를 뭐 마치 받을 수 있다는 데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청와대 핵심 참모 2명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친윤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친윤이 나서서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강하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하라. 지도부에도 강하게 이야기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냥 뭐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면 대응을 하라. 이상민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좀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곳곳에서 봤습니다. 이런 정면 돌파, 남북 정면 돌파 의지를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에 대한 강제 수사,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국정의 분위기, 이 정권 핵심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검찰이 이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뇌물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정진상의 집 그리고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정진상 집무실 또 국회에 있는 국회에도 대표실이 있습니다. 그 대표실 안에 있는 비서실 쪽, 자 이쪽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민주당사는 문을 열었고 국회에서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 오늘은 이 총리부터 사퇴하라. 뭐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름, 그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라. 이것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연희, 이재명의 핵심 접근 이연희,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진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희생자 사진 같은 것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자, 이 이야기입니다.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세월호 공간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재명 의원을 직접 했습니다.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촛불 이야기까지 이재명은 나올 정도로 이것은 그만큼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윤석열 퇴진 9월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촛불 이야기까지 하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 처벌은 나중의 일이다, 우선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민심입니다.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멀리 하면 할수록 이재명은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다면은 이재명은 장애 집회가 어려워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 차 이후에 더 강력한 그 드라이버를 걸면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액션 프레임들을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3개나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금 3개가 쏟아졌는데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 지금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RN서치,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 그러니까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전국 유권자 1023명 대상,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전부 다 5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RN서치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7%, 한 주 동안 2.7%포인트 상승해서 38.2, 거의 40%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은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7월 달에 그때 취임하자마자 한두 달 지나면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프레임, 또 김건희 리스크, 인사파동,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질 때죠. 그때 이후에 다시 지금 반등을 해서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38.2%를 기록을 했다. 부정평가도 2.1%포인트 하락을 해서 50%대로 들어갔습니다. 59.4. 이래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론조사,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5일부터 7일 사이에 했는데 여기서도 긍정이 34.4%, 30% 중반으로 들어갔습니다. 2주 전,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33.0%였는데 참사가 일어나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1.4%포인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원 CNI 조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72.0%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응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것도 72.1%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참사가 난 서울에서 지지율은 거의 40% 됩니다. 39.3. 조원 CNI.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를 한 건데 여기서도 한 달 전보다, 이거 한 달마다 하죠.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가 올라서 긍정이 33.6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0% 중반, 후반까지 지금 막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경찰의 부실 대응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거는 적죠. 뭐 경찰 부실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서 이 한미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맞대응을 하고 오히려 한 3배로 더 갚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니 이 기존의 보수층들이 결집을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측근의 돈거래, 유동규의 폭로에서 시작이 돼서 정치자금 수수 이것이 지금 최대 핵심 이슈가 됐죠. 오늘 정전상을 뒤지기 위해서 이 민주당사, 국회에 있는 대표실, 여의도 당사에 있는 대표실 이것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을 구속을 하고 기소를 했고 정진상 이제 강제수사가 임박을 강제수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몸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누게 되는 자 이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신적폐에 대한 수사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정면 돌파를 하는 이 난국을 정면 돌파를 하는 임기 6개월을 맞아서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에 한동훈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뭐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계속 부딪히면서 밀리지 않는 혼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RN스치 조사에서 자기 정치 지도자 누가 적합한가 했는데 물론 1위는 이재명이죠. 38.3. 그런데 이재명은 한 달 전보다 2.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위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지금 뭐 정치인도 아니고 한동훈이 18.0 2위로 올랐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참 밑에 10.8, 홍준표 8.6, 뭐 이낙연 5.0, 유승민 4.1, 안철수 3.6. 지금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견인에도 한몫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최후의 수단인 거리투쟁에 나서도 민심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돌파를 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지금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이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군기잡기, 기강잡기에 나섰고 또 본인이 이 약속한 대로 신적폐 청산에도 적극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